안녕하세요. 토린이도 땅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박효근의 땅땅교실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도 땅쌤, 박효근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땅쌤, 벌써 이제 봄이 왔어요. 네. 점점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토린이에서 이제 좀 개발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제 토린이 과정을 이제 졸업하는 그쯤도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네. 옛날 말로 국민학교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를 좀 갖고 왔어요. 땅에 대해서요. 네. 개발 이익 환수금. 개발 이익 환수금이요. 정확한 용어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개발 부담금. 뭔가 부담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맞아요. 부담하는 거예요. 뭐 돈 부담하는 거죠, 돈. 그 저번에 뭐 산지 전용비, 뭐 농지 전용비 네. 그것도 부담했는데 뭘 또 부담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참 이게 이중과세 논란도 있긴 있어요. 그 말씀 좀 어느 정도 예리하게 잘 짚으신 건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에 대한 이익을 그 개인한테 다 향유하지 않게 만들고 네. 즉 나라에서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걷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준조세 세금 같은 성격인데요. 그럼 내가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간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가 말씀드렸죠. 네. 농지나 임야 같은 원형지 그런 싼 땅들, 자연 땅들 원형지 사가지고 네. 개발행위라는 걸 해가지고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은 지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전답이었던 것이 대지로 바뀌고 네. 그리고 임야였던 것이 공장부지로 바뀌고 예. 음. 그렇게 지목이 바뀌면서 뭐가 올라가겠어요? 땅값이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가는 건 맞고요. 네. 공시지가 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농지나 임야 원지 상태의 공시지가하고 대지나 공장부지나 주유소용지나 창고용지나 네. 그런 상가용지 그렇게 지목이 바뀜으로써 네. 공시가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면 공시가 올라간 자체를 우리 국가에서는 이 땅이 개발이 돼서 그 개인이 이익을 가져갔다고 취했다. 보는 거예요. 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라에다가 토해내라. 그게 개발 이익 환수금 제도예요. 그게 개발 부담금이고요. 그러면 전용비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토지 개발 부담금도 계산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네요. 전용비는 이 땅을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즉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네. 농지 전용비, 산림대체 조림비, 즉 산지 전용비가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개발이 돼서 지목이 바뀜으로써 이제 땅값이 올라갔다 보니까 네. 그 올라간 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라에다가 이익금을 토해내는 성격의 그게 개발 부담금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건 이제 이중성에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솔직히요. 그럼 이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발 부담금이 지역에 따라 틀리긴 하나 은근히 또는 굉장히 세요. 센가요? 예, 지역에 따라 또 틀리긴 한데 네. 개발 부담금 산식은 이래요. 최초 원형지, 네. 농지나 임야, 자연 땅 최초 원지의 공시가에서 나중에 그 지목 바뀌고 나서 네. 대지나 공장부지 같이 네. 형질 변경화돼서 지목 바뀐 상태의 공시가 네. 그럼 공시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차액의 25% 그게 개발 부담금인데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러면 오. 그걸 다 내게 되면은 진짜 이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내는 것은 아니고 네. 25%는 맞으나 네. 그거를 다 25%를 원칙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 용도 변경 포기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다 내게 되면 개발업자나 디벨로퍼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다 내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질 변경에 들어가는 전용비 네. 그리고 설계비 아. 그리고 각종 이제 취득록세 네. 그 토지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개발비 오. 가공비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의 25% 곱하는 거예요. 그럼 괜찮네요. 근데 괜찮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좀 나오긴 많이 나와요. 네. 그런 여튼 뭐 사업을 한 행위들은 다 빼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인허가비라든가 공사비 등등등은 다 공제하고 25%를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게 개발이익 환수금, 개발부담금의 산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디벨로퍼들은 네. 그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네. 공사비를 많이 증가시키는 노하우도 있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까지 가면은 네.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 그건 토린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전문가만이 오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개발부담금의 정의라던가 음. 개발부담금의 메커니즘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럼 뭔가 이 공사비를 좀 많이 하는 게 예. 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공사비라는 것이 네. 특히 토목공사비, 네. 토지를 공사하는 토목공사비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고무줄성이 커요. 네. 어떤 공사업자는 땅 평당 환산해서 10만 원짜리 공사비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공사업자는 같은 땅인데 10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에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토목공사비는 탄력성이 굉장히 커요. 공사비를 좀 이렇게 해서 네.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네. 그건 좀 위험해서 네, 그거는 전문가 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네. 그럼 일단- 땅쌤을 직접 찾아가시는 그렇죠. 걸로. 네. 토린이 분들은 땅을 개발하는데 땅을 형제 변경하고 지목 변경하는데 네. 개발이익 환수금,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오늘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토지만 사서 뭔가 이 주택 용지로 변경을 하는데도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개발부담금은 그런 면적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개발이익 환수금은 일정 면적 이하는 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생각을 하셔야죠. 네. 앞으로 크게 될 거니까. 예. 네. 예, 앞으로 재현 씨가 돈이 있으셔서 또 개발자가 개발자가 될 수 되려면은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혹시 또 기억 못 하시나요? 알죠.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은 완전 기본적인 건데. 자, 도시 네. 지역은 뭐죠? 도시 지역. 네, 도시죠. 네. 비싼 땅. 네, 비싼 땅도 맞고요. 자, 도시 지역은 네. 그때만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네. 녹지 지역, 그렇죠. 주상공록 네. 이것들을 이제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네.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다 표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요. 표가 네. 입으로 뱉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아는 거지. 네. 그래서 네. 도시 지역은 이런 서울이라던가 수원 같은 데를 도시 지역이라고 보통 하는 것이고 네. 이런 인구 수가 몰려 있는 데가 도시 지역이니까 네. 비도시 지역은 이게 시골, 농촌, 네. 어촌 그런 데가 보통 비도시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 데는 농림적 관리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동네가 비도시 지역이고 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도시 지역 내에서는 99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개발할 때 형질 변경할 때는 개발부담금 대상이고요. 990제곱미터요. 그럼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299평. 299평. 네. 그래서 300평대부터는 99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도시 지역은 개발부담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하로는 개발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990 이상을 개발하지 않고 네. 989 제곱미터만 개발한다. 그런 그럼 식으로 개발부담금 피해 가는 거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이 그러니까. 네. 그럼 개발부담금을 비껴갈 수 있는 거고. 비도시 지역의 면적 기준은 몇 평방미터냐? 네. 1650제곱미터예요. 1649까지 개발하면 네. 또 비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피해 나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면적 기준이 있다. 네. 도시 지역은 990제곱미터, 네. 비도시 지역은 1650제곱미터. 그 미만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이상만 개발부담 대상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내야 되는 건가요? 개발부담금은 네. 건물이 준공이 나면서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한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공업용 시설은 그렇고요. 네. 특히 공장 같은 경우 네. 거의 공장만 그렇고요. 공장이 아닌 뭐 상가 용도, 주택 용도, 뭐 기타 등등등 근생 용도 등등등은 네. 거의 대다수의 그런 허가 목적의 건물들에 대한 그 상황은 네. 건축 준공 시가 아니고요. 땅에 대한 준공, 토목 준공 시. 준공 예, 시. 맞습니다. 토목 준공 시 그 당시에 소유주한테 나오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이 발생한 시점은 공장 같은 경우만 네. 건물 준공 시 소유자, 기타 등등등은 토목 준공 시 소유자가 때려 맞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은. 이건 여담이지만 정말 나쁘고 나쁜 그 사기꾼 같은 아주 사악한 개발업자를 만나시면 그 토지주한테 컨설팅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땅을 개발해줄게. 네. 당신 소유로 놓고
내가 그 위에 건물을 져가지고 개발을 해서 비싸게 팔아줄게 하면서 토지 지주하고 지주 공동 개발 약정서를 써요. 그러니까 합작 사업이죠. 지주는 땅을 대고 네. 개발업자는 자기 인허가 비용, 개발 비용하고 노하우를 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주 공동 개발이라고 그래요. 네. 공동 개발 합작 사업이라고 하는데 나쁜 사기꾼 같은 개발업자는 토지주 명의로 소유권 놓은 상태에서 토목준공, 건물주공을 때려버려요 그냥. 그러면 개발부담금 엄청난 그 금액 개발부담금이 토지주한테 발생하는 거죠. 세금이. 그리고 자기는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 갖고 와버리고 토지주는 개발부담금 때려맞고. 그 개발 부담금이 엄청 나겠어요. 엄청나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개발 부담금을 못 내거나 뭐 연체한다거나 하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개발부담금도 거의 준조세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못 내시게 되면은 과태료도 나오고 더 가산되죠.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액수가 지역에 따라 큰 땅도 많아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좀 미리 생각을 해놔야겠어요. 미리 생각하셔야지. 개발부담을 간과하시면 네. 엄청난 피해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닌데 그럼요. 만약에 이런 비용 없이 뭔가 내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미리 나온다고 생각 안 해놓으면은 준비가 안 되면 좀 모르면은 그냥 눈치기 당하는 거죠. 네. 맞아요. 감탱이 맞는 거예요 그냥. 네. 원래 개발부담금의 순기능은 네. 개발이익금을 환수를 해서 나라에서 네. 그 환수한 비용 갖다가 공익적 사업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정의가. 그래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을 환수를 해서 네. 그 이익금을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익적 목적을 많이 쓰게끔 그 토지 특히 우리 토지 정책에 많이 쓰게끔 돼 있는 건데 네. 그 순기능은 이제 나라의 사정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이죠. 사기도 많이 네. 당해요. 예. 그리고 굉장한 부담이고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산출하는 산출 방식은 개발 후 공시가 빼기 개발 전 원형지의 공시가 네. 더하기 각종 들어간 인허가비, 개발비, 네. 공사비 곱하기 25%.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된 준공 후에 지목이 바뀌고 나서 탄생한 올라간 공시가에서 네. 지금 그 종전에 원형지 개발하기 전에 공시가 그리고 각종 들어간 개발비 네. 그걸 다 차감시키고 나서 25% 곱한 게 개발부담금이에요. 그거를 내가 산식을 한번 화면에 내가 올려드릴게요. 네, 예. 저는 이 개발비를 좀 늘리는 방법을 네, 알고 싶네요. 그거는 방송에 못 나와. 네, 네, 그거는 오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효근의 땅땅 교실은 일단은 좀 홀딩을 좀 네. 오늘부로 할 겁니다. 예, 예. 눈물이 네, 너무 어색한 연기고 네.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은 졸업장 주시나요, 땅쌤? 재은 씨는 네, 졸업장 다시- 주기에는 네, 조금 2%가 부족합니다. 네, 다시 네. 또 이제 네, 좀 더 연마하셔야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복수 매습이 항상 필수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지목 그리고 용도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네. 저희가 다음 편에 또 이제 유치원을 또 졸업을 했으니까 국민학교 편, 이 초등학교 정도면은 편으로. 이 정도면 유치원은 졸업했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개발자 과정이죠. 이제부터는 디벨로퍼 과정으로 네, 이제 초등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부로 일단은 잠깐의 박효근 땅땅 교실은 네. 좀 얼마간은 좀 홀딩하고 제가 사업이 좀 바빠서 조금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네. 조금 더 좋은 세트장에서 뵐 수 네.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쌤. 네, 다음에는 그렇게 아주 좀 고퀄리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